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닥이 조금 조정폭이 커졌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5포인트, 0.89%, 약 1%가량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용 잔고가 좀 많다라는 개념 때문에 시세의 급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특히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시세가 좀 크게 변동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각별히 좀 유념을 좀 하셔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중심을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이슈 캘린더가 무엇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성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캘린더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석유수출기구 오펙에서 월간 석유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유가가 $50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되는 월간 보고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0일에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2일에는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과 유럽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고요. 같은 날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는 올해 9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에는 지난달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사고 후속 조치와 올해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날짜별로 이슈들을 정리해봤는데, 국내외 이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이번 주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와 또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이슈를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건물 외벽이 스티로폼계 단열재를 좀 사용을 하면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외벽 단열재에 대한 내와 규정이라든지 안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건축법에서는 현재 30층 이상인 고층 건물에만 외부 단열재 사용을 이제 불연제 사용이 좀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용도와는 상관없이 외부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불연재 채택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이외에도 2017년까지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에 90%를 절감하겠다라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단열재만으로도 20% 정도의 열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열재 비중은 국내 시장에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건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매번 이런 대형 참사가 나온 다음에는 인재라는 표현들이 꼭 뒤따르게 되는데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제는 지킬 소도 없고 고칠 외양간도 없어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규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내 이 단열재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건축물 내화 규정 강화할 때 어떤 부분으로 또 어느 정도의 또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친환경 건자재 중에서도 상당히 단열재 시장의 성장성이 좀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단열재 시장 규모는 2조 원 규모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17년까지는 3조 5천억 원 규모로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단열재는 쓰이는 원료에 따라서 이제 무기질 단열재와 유기질 단열재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돌이나 유리, 암석 등을 주 원료로 하는 무기질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불에 강한 반면에 유기질 단열재는 석유화학 제품을 좀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에 약하고요. 유독가스 배출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기질 단열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좀 간편한 유기질 단열재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방어책이 거의 취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서 건축물의 내화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 단열재 시장은 무기질 단열재가 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잠깐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기질 단열재 비중이 이제 겨우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기질 단열재 비중이 80%가 넘어가는 상태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도 5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국내 무기질 단열재 시장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유기질 단열재에 비해서 무기질 단열재는 단가가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무기질 단열재 매출 증가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기준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열재의 두께를 추세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75mm였던 단열재 두께가 지난해에는 140mm까지,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좀 두께가 늘어났고요. 2017년에는 255mm, 2025년에는 380mm까지 두께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단열재 사용량 역시 늘어나는 만큼 단열재 사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들은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 단열재 시장, 물론 이 스티로폼이라고 익숙히 대중들이 알고 있는 뭐 가볍고 시공이 편하고 값싸게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나오게 되면 화재에 너무 약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무기질 단열재 시장이 앞으로 더 성숙하게 커간다.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친환경 건자재 업체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 어떤 기업들이 또 있게 됩니까? 친환경 건자재 업체로는 크게 봤을 땐 KCC와 벽산 그리고 뭐 LG아웃시스 뭐 추가로 한솔홈테코도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단열재 시장에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 벽산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벽산이요? 예. 네, 한번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벽산은 이제 내화 단열재, 천장재, 바닥재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건축자재 업체입니다. 1972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벽산의 매출 중에 단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인데요. 그중에서 무기질 단열재 비중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무기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질 단열재의 대표적인 제품인 글라스울이라든지 미네랄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KCC와 벽산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기업이 시장을 좀 선점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으로 건축물의 단열재 두께 역시 추세적으로 좀 두꺼워지고 있는 가운데 벽산 역시 이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벽산의 매출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단열재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서 단열재 물량이 좀 증가하는 효과를 좀 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열재 두께 증가에 따른 매출량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열재 물량 증가에 따른 성장성은 좀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층간 소음에도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글라스울이라든지 미네랄울 역시 벽산의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벽산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요는 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벽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효성의 건자재 사업부를 좀 인수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건축물 내부에 있는 단열재 사업 이외에도 외단열재 사업까지 좀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외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에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건축물 외단열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역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회사로는 벽산 페인트와 하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벽산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방 가구 업체인 하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하는 B2C 비즈니스 채널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무기질 단열재 매출 증가에 따라서 벽산의 실적 역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하는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매출액 1,309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기질 단열재 시장이 갖고 있는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또 정부의 정책 역시 이쪽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열재 시장에서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벽상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슈 캘린더 들어봤고요. 그와 또 연관된 기업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